안녕하세요. 창조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관살 혼잡격 계속 이어서 제 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사주는 병진년, 정유월, 경오일, 무인시입니다. 경금이 병화와 정화를 만났고 월지로는 유금을 갖고 있네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관살은 혼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금이라는 계절을 타고났습니다. 경금 또한 만만치 않게 강합니다. 네,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실까요? 차조, 살, 봉, 생하고 관, 등록하였다. 희, 기, 추금, 병령하니 갱묘, 진토, 설화, 생금이다. 네, 이 명조는 살이 생을 만났고 장생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관은 록을 득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희, 기, 추금, 병령. 네, 기쁜 것은 그 기운이 추금에서 월지가 금을 도와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묘한 것은 진토가 화의 기운을 설해서 금을 생해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부실 중화 지상, 중화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우, 희운주 북방수지다. 더욱 기쁜 것은 운이 북방수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자운, 충거, 관, 근 하니 경자운에는 관의 뿌리를 충해서 보내버리니 농명방 연음하다. 농명 방향에서 잔치를 열고 마시고 안탑우 제명이다. 안탑 제명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옛날에 당나라 시대 때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그 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는 것으로 해서 뭐 안탑 제명이라는 이 용어가 생겼다고. 뭐 어쨌든 이 내용은 경자대운에 자기가 과거에 급제했다. 진사시에 급제했다. 진사시라고 할 수도 없겠죠. 안탑 제명을 비유적으로 쓴 거니까 과거에 급제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이민 눈에 횡금이 가해온하고 유인이 부팽선하였다. 신축 대운과 이민 대운에는 뭐 가야금을 비껴타고 노래를 부르고 뭐 칼날에 놀고 뭐 신선한 뭐 부를 즐기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것도 잘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문을 한번 사주 명조를 살펴보시죠. 병진년생에 경금이 병화와 정화라는 관살을 같이 연월에 혼잡되어 있다. 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더 큰 것은 병화는 임목이라는 장생을 얻었고 정화는 오화라는 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관살들이 힘이 매우 막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은 형체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녹아내려야 되는데 녹아내리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는 유금의 그러니까 추금의 기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약하지 않다. 그런데 또 진토는 이 병화 정화의 화기들을 다 빨아들여서 설해서 그거를 생금으로 돌려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진토가 화기를 다 빨아들여서 유금을 생해주고 유금은 또 한번 경금의 근거가 되어준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토는 유금과 합해서 진유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토가 유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금이라는 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양인격이라는 거죠. 양인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살을 사용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관살이 혼잡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관을 쓰든 살을 쓰든 이 양인을 조절해주는 역할로서의 이 관살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경금은 이 유금을 이 양인으로 두고 있고 그거를 관과 살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인후합을 해서 화를 지원해 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진유합을 해서 경금을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도 강하고 살도 강하고 그리고 본신도 강하고 이렇게 해서 신왕관왕 혹은 신왕살왕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은 무술대운이 최초 대운이고 그 다음에 수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본 내용 중에서 더 기쁜 것은 북방수지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수지로 가서 경금이 자기의 기운을 뽑아 써야 되는데 이 관살에 눌려만 있으면 자기 기운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항하는 힘으로써의 이 관살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힘이 강합니다. 강하고 나를 압제하는 힘도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그거를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관살과. 그래서 별거 아닌데도 관한테 자꾸 까부는 거죠. 관한테 까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법을 어긴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힘을 믿고 싸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패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무나 주먹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뒷배경을 믿고 까불다가 자기보다 더 큰 뒷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꼬리를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신왕관왕이 서로 힘 겨루기를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신왕관왕은 자기가 그 관을 완전히 누른다라고 할지라도 관은 관입니다. 결국에는 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 중요한 점은 이 수운이 왔다는 겁니다. 수운이 왔으니까 경금이 해수를 쓸 수 있고 자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기운을 쫙 뽑아내서 그거를 관을 오히려 내가 직접적으로 관하고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나의 기운을 써서 관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 기운을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나 재주를 예를 들어서 글재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문장 실력을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 경금이 수를 써서 관을 조절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수 대운부터 해서 이 경금이 자기의 기운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 해수는 인해합을 만들어내서 이 인목이 화로 가는 것을 속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목이 화에 대한 그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약간 워워워 하면서 좀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으로서는 해수를 잘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 중에서는 경자대운에 뿌리채 충돌을 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관의 근거, 즉 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화를 좌우충해서 그 오화를 눌러버리고 난 다음에 관의 근거를 약해서 경금이 관을 눌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좌우충은 일어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관과의 코드가 좀 잘 안 맞아.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좌우충을 보기 전에 자수가 인목을 먼저 달래줍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기의 식상생재, 상관을 써서 재를 키우고 그 재를 키우는 것이 바로 또 관을 키우고 이런 형태로 토생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까지 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수대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수대운 물론 기해대운부터 영령을 키워왔겠죠. 그래서 경자대운의 자기의 역할 즉 상관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금은 이미 수를 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수가 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대운, 즉 수대운을 10년, 20년 보내면서 자기의 재주를 쓰는 능력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기의 재주를 쓸 수 있을까를 터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자대운의
좌우충을 해서 관을 무너뜨렸다라기보다는 자기의 기운으로 재생관을 하면서 관을 잘 달랬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물론 진유합도 뭐 만만치 않게 작용하겠죠. 진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치승용을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진유합을 해가면서 진토가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축 이민대운에는 뭐 가야금을 옆에 끼고 뭐 그런 구절이 나오죠. 네, 신축 대운에는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 병화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신합으로 병화의 이 역할, 그러니까 살에 대한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합살유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배운 내용 합살유관에서 정화만 남겨둡니다. 그 다음 대운으로 가서는 인대운에서는 임수가 정화와 또 한 번 합을 합니다. 정임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저번 원포인트 레슨으로 오운 계시도를 봤었습니다. 오운 계시도에서 정화가 여기 있고, 네, 임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창천지기를 만들어낸다. 이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창천지기 풀을 창입니다. 풀 창천지기를 만들어내서 이 경우에는 정임합을 만들어내고, 병신합, 현천지기를 만들어내고, 현은 거물현입니다. 그래서 현천지기 만들어내고,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서로 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임합을 만들어내니까 이번에는 합관유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사론잡을 전부 다 진정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양인격에서는 관이나 살을 써서 이 격을 다룬다. 혹은 식상을 써서 양인격의 기운을 뽑아낸다. 이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20년 동안을 살을 눌러주고 관을 눌러주고 그러니 이런 경우에 대운이 아주 잘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 자체로서는 신왕, 관왕으로서 서로의 힘겨루기의 모습인데 초년운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수의 기운이 오고 그 다음에 관이나 살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기운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정도에서 이민대운에서 수대운은 30년을 잘 써먹었는데 이민대운에서는 임목이 또 한 번 왔네요. 재가 한 번 더 겹치기 때문에 재생살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사주 전체의 구성, 오행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재가 또 한 번 목의 계절로 들어섰다는 것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목이 또 한 번 힘을 발휘해서 인호합에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관살혼잡을 묶어내서 하나를 잡아줬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했겠지만 아마 인호합으로 관이 커지면 살로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생살로 강해지는 이런 역할도 우리 한번 걱정을 해봐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살혼잡격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